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프리데이 올킬이 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주간 역시도 딱 두 조합만 접근해서 한 조합 적중을 했고, 그러고 오늘 NBA 바뀐 조합표 리뉴얼돼서 이거랑 좀 다르죠. 주간은 여전히 이 조합표로 발송을 하고 NBA만 특별 리뉴얼 조합표로 어제 첫 바따로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의 단폴 댈러스 마엔 또다시 핵가비지 30점 차 뉴욕 마엔 마냥 아주 푸근하게 너무 스근하게 적중을 하면서 7연승입니다. 오늘의 단폴 7연승. 야, 이거 단폴만 10만원씩 갔어도 77에 49, 이게 배트맨 배당 1.7이라 치고 49만원 먹은 거예요. 멤버십 가격이 6만원인데, 한 달 6만원인데 오늘의 단폴만 10만원씩 갔어도 멤버십 가격 몇 배죠? 한 8배는 뽑은 그런 상황입니다. 댈러스 마엔 주력 몰빵 조합이라는 게 생겼는데, 제가 어제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고액 배터나 뭐 진짜 안전빵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의 단폴던 계속 맞는데, 모든 조합을 이렇게 핸디 언업으로만 가다 보니까 수익을 못 보는 날이 생기는 게 참 억울하고 저 역시도 좀 화가 났었죠. 그래서 이 투표를 걸었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이 주력 부주력 70대 30으로 가는 주력 부주력 조합표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은 기존처럼 핸디 언어로만 3배 이상을 가는 게 낫겠느냐, 이 두 가지 투표였는데 정확하게 반반 나왔습니다. 반반. 진짜로 딱 반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제가 독단적으로 조합표를 변경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력 몰빵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조합을 가시는 분들은 이 메인 두 조합을 가지 마시고 이것만 가시고, 제가 어제 공지사항 설명서를 같이 동봉해서 발송을 드렸습니다. 메인 조합 두 조합 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 가버리면 축 배팅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것만 가신 분들도 수익률 2배 달성을 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거고, 메인 조합 두 조합 가신 분들도 수익을 보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댈러스 언더는 0.5 오반하죠. 자유투 마지막에 드와이트 포웰이 하나만 튕겼어도 야, 정말 이거 보면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레이커스도 극장 오바였어요. 전반전에 110점도 안 들어간 경기가 이 컵 경기인 줄 제가 진짜 몰랐거든요. 컵 경기인 줄 알았으면 이거 댈러스 언더 진짜 안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컵 경기는 언더 안 가겠다고. 자, 어제 전체표 보면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합표 원본이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조합표 원본입니다. 자, 클블 프렌 적중했고 오바 적중을 했고, 이게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클블 프렌 다 적중을 했고, 샬럿 프렌 적중했고, 언더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키치 적어서 발송을 했어요. 요키치 복귀하면 오바 쪽으로만 접근, 요키치 안 나오면 그냥 멤피스 승만 했는데, 저는 조합표에도 안 가는 경우 저도 개인 배팅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새벽에 떠가지고 저 역시도 확인할 길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 마감 시간 전에 만약에 이게 요키치가 결정한다는 소식이 떴으면은 저도 멤피스 승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갔습니다. 댈러스 마엔의 언더 0.5 솔직히 좀 억까였죠. 솔직히 인정. 0.5는 제가 어제도 디트오바 0.5로 올킬 했을 때도 천운이 따랐다, 운이 좋았다 표현을 했잖아요. 0.5는 솔직히 운적 영역이에요. 근데 요즘 NBA가 진짜 0.5가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이거는 진짜로 매일매일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레이커스 오바까지 전체적으로 승률 좋았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6승 1패네요. 오클라호마 경기 아예 분석도 안 했죠. 왜 안 했느냐, 오늘 카톡으로 정확하게 세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오클라호마 오늘 좋은 경기 웬 봤냐마도 결정한 좋은 경기 아니에요? 왜 오클라호마 경기는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세 분이서 제가 어떻게 다 똑같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직전 댈러스전 경기를 보면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5명 중에 누가 공을 잡아도 미스매치가 발생하더라. 그래가지고 상대는 빅맨 있는 팀들은 공을 잡으면 수월하게 득점이 가능한데, 오클라호마는 매 공격 하나하나가 좀 애먹는 그런 느낌이었다. 대부분 터프샷 빈도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당분간 저는 오클라호마가 빅맨이 최소 한 그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허리텐스테인 말고 뒤에 이름 뭐였죠?
골기쟁이였나? 아무튼 걔랑 뭐 제일린 윌리엄스도 빅맨이고 이런 애들도 지금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걔네들이라도 복귀를 해야 좀 분석이 가능한 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안 한 거예요. 오클라호마는 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성적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또다시 만들어냈네요. 분위기 살렸죠? 자, 이거 점수가 됐다. 점수를 제가 주는 걸 깜빡했네요. 그냥 오늘은 기분도 좋은데 고기하면서 갑시다, 선생님들. 점수 까고. 근데 이게 점수가 확정본은 아닙니다. 초안으로 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까고 할게요, 선생님들. 제가 지우는 걸 진짜 깜빡했어요.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클브라고 뉴올리언즈 경기는 자 우선 이거는 지금 부상자 명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도노반 미첼 갈란드 이런 애들이 GTD도 안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점을 준 건데 제 생각에는 이따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돌발 GTD가 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투백 여파도 있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이 개막 후 전승 행진을 지켜오느라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클리블랜드 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홈에서 치르는 경기겠다. 상대는 부상 병동에 걸린 이 뉴올리언즈겠다. 그런 애킨슨 감독이 이번 경기야말로 휴식 주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식스맨 지표도 뉴올리언즈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주전 막 두세 명 결장시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해서 이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지금 13.5잖아요. 이게 막 6.5, 7.5 될 가능성은 높은 경기예요. 돌발 결장이 떠버리면은. 근데 지금은 안 떠있기 때문에 저는 클블 마이너스 3점으로서 책정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좀 타이밍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경기긴 한데, 어찌됐건 대충 마감 시간에 맞춰가지고 안 뜰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GTD가.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클블 마이너스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올리언즈는 원정에서 핸디캡 승리가 한 번도 없이 다 핸디캡 패배, 다 대패만 당하고 있는 추세다. 오늘도 결국에는 댈러스한테 30몇 점 차. 상식적으로 NBA에서 이 정도로 지금 원정 경기에서는 딱딱 골라가지고 이 정도로 대패만 당하고 있다? 이거 클블 마엔을 안 들어가는 정말 아쉽죠. 메인으로 클블 마엔. 서브는 언더입니다. 자, 오늘 0.5 오바 났죠. 뉴올리언즈가 1쿼터에 3점 성률을 76%인가 77% 찍었어요. 정확하게. 3점을 막 뭐 자본태그린이라든지 이런 3점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애들이 쏘는 족족 다 들어가가지고 1쿼터에 70점 이상 찍혔죠. 그러고 나서 또 무난하게 놀았죠. 그런 정말 뜬금없는 쿼터가 나오지 않으면은 얘는 그냥 오늘 진짜 무난한 언더였습니다. 그리고 0.5 그나마도 0.5 오버했던 것도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다시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미러키랑 시카고 경기는 시카고는 직전 디트전에 0.5 오버가 났고 이로써 4연속 오버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카고는 올 시즌 평균 실점이 122.9 대략 한 123 정도에 달할 정도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페인트존 수비가 좋지 못하는 게 시카고입니다. 이 올 시즌 시카고의 평균 페인트존 실점이 58.9점으로 이거는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에요. 미러키는 44.4점입니다. 거의 한 15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페인트존이 굉장히 헐거운 팀이고 미러키의 직전 휴스턴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브룩 로페즈가 최다 득점자였고 브룩 로페즈의 투석기 3점이 굉장히 잘 들어간 날 아니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지는 날이었고 쿤보도 20득점밖에 못하면서 굉장히 못한 날이었고 릴라드는 복귀해가지고 3점 6개 던졌고 다 튕겼고 18점에 그쳤습니다. 이건 솔직히 휴스턴이 수비가 원체 좋은 팀이라 좀 고전했다라고 봐야겠는데 리바운드도 압살당한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미러키 마에는 솔직히 쉽게 못 보는 경기라고 좀 봤고 결국에는 리바운드도 잘 잡는 흐름이 있고 계속 못 잡는 흐름이 있는데 미러키가 직전 휴스턴전에는 리바운드 차이가 꽤나 유의미하게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의 최근 3경기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수비 지표가 리그 4위예요. 충분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디펜레이팅은 훌륭하지만 3점 수비 보면 리그 17위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도 시카고 경기를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음으로 올 시즌에 3점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 시카고다. 제가 봤을 땐 빌리 도노반 감독이 전 시즌 우승팀인 보스턴을 모티브로 좀 따라하는 느낌이에요. 전술을.
완벽하게 좀 카피해서 따라하는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스턴하고 시카고 딱 두 팀만 3점 시도가 압도적이고 나머지 팀들은 좀 격차가 좀 꽤 유의미하게 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시카고가 보스턴이랑 아주 흡사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수비는 훨씬 안 좋지만 보스턴보다. 그리고 템포도 시카고가 정말 빠르죠. 그리고 양 팀이 전 시즌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장전에 안 갔음에도 255점 해고바가 났던 경기였는데 승전이 템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된 경기였습니다. 이날 미러키의 3점 성공률 32.5%. 이 정도 3점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미러키가 122점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 외곽 슛이 엄청나게 잘 터진 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팀야투가 엄청나게 잘 기록한 날도 아니었는데 122점을 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엄청나게 하이템포, 고템포 경기를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오바 쪽으로만. 서브는 둘이 굳이 보면 시카고 프렌이었는데 저는 접근 안 할게요. 미러키 경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건 1점짜리 경기들이죠. 딱 보이다시피. 인디 프렌에 언더 봤는데 왜 인디 프렌이냐면은 상성을 무시를 못해요. 상성 여기 써져 있다시피 휴스턴 상대로 상대 전적 8연승 중입니다. 인디애나가. 이게 동부랑 서부 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딱 2번밖에 안 맞붙어요. 그러면은 4년 동안 다 이겼다는 겁니다. 전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이상하게 휴스턴 수비로 고전한 적도 없었고 휴스턴 상대로 단당 1진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 퍼포먼스, 그리고 성적 이런 것만 봤을 때 솔직히 휴스턴 마헨 들어가고 싶은 경기죠. 근데 이 상성이란 걸 무시를 못하는 게 한 가지 예시로 어제 골스가 클리퍼스한테 지면서 상대전적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골스가 극정배를 받은 경기였죠. 왜냐? 클리퍼스가 4일 동안 세 번째 치루는 아주 지옥 일정이었고 백투백 여파까지도 혼자 딸려 있었고 골스는 백투백도 아니었는데도 클리퍼스한테 시종일관 끌려가는 경기가 결국엔 졌어요. 이게 상성적인 거거든요. 골스가 클리퍼스한테 상성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상대전적 8연승 찍고 있는데 이거 휴스턴 승마엔을 아무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인디 프렌의 언더 써져 있듯이 1점으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가볍게. 멤피스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언더를 3점을 줬죠. 왜냐하면 우선 맥시가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불안 요소긴 합니다. 필라 경기는 그냥 제가 직전 경기도 프리데이 할 때도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붙을 때 기준점이 낮지만 그래도 언더를 굉장히 좋게 봐서 주력 조합에 달고 갔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필라델피아가 전형적으로 오바를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팀 분위기도 최악입니다. 이 맥시가 공개적으로 엔비드를 디스를 한 인터뷰가 어제자로 올라왔었죠. 국내 커뮤니티 들에도. 그나마 이 필라델피아는 수비 에너지가 뛰어납니다. 지금 솔직히 필라델피아가 이 정도로 공격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보렌들러가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맥시가 없기 때문이었고 그러고 맥시가 결정하는 기간에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왔던 카일 라우리가 오늘 또 결창을 합니다. 하필이면은. 근데 맥시가 이거 지금 보렌들러 없어가지고 울마교장을 복귀를 시켜도 맥시는 지금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출전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존재합니다. 그럼 맥시가 코트를 오래 밟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필라델피아의 최근 3경기 페이스 수치가 22, 디펜 레이팅이 12, 오펜스 레이팅은 꼴찌입니다. 수비 지표 10이면 충분히 좋다라고 여길만한 수치인데 문제는 공격이 전혀 안 돼요. 오펜 레이팅 꼴찌입니다. 뭐 포틀랜드 뭐 약팀 뭐 무수히 많죠. 그런 애들 다 비키고 뉴올리언즈 뼈다귀밖에 안 남은 뉴올리언즈보다도 오펜 레이팅이 낮은 게 필라델피아예요. 지금 원정 나가면 90점도 못 넣고 있는 뉴올리언즈보다도 필라델피아가 공격력 수치가 더 낮은 게 현실입니다. 멤피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멤피스가 그나마도 최근에 페이스 수치는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 3경기 이 페이스 수치가 리그 5위. 지금 멤피스 바로 위에가 애틀란타, 바로 아래가 워싱턴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대표적으로 NBA에서 기준점이 굉장히 높게 받는 팀들이랑 견줄 정도로 빠른 템포의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그러나 멤피스의 오펜 레이팅이 21위에 불과해요. 최근 야투름이 원체 안 좋기 때문이죠.
지금 오늘 덴버전까지 얘네가 극정배를 받고 역배를 당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팀 야투랑 3점 성률을 리그 평균 미만으로 아주 낮은 야투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데스몬드 베인이 복귀한 시점부터예요. 데스몬드 베인이 복귀하고 나서 기량도 좋지 않고 나머지 그러니까 좀 플랜이 꼬인 거예요. 그나마 데스몬드 베인이 없을 때는 나머지 로테이션으로 충분히 공격력을 발휘하던 멤피스가 데스몬드 베인이 복귀함으로써 완전 공격력이 무너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지금 멤피스도 아주 나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고 필라델피아도 아주 나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또다시 그냥 수비전, 혈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210대 후반 받을 건데 그럼에도 저는 언더메인으로 충분히 접근성이 높은 경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닉스랑 뉴욕 경기도 다 1점짜리 경기죠. 이거는 자 우선은 지금 라인업 상황만 봤을 때는 그나마도 뉴욕도 지금 뭐 주전 센터 미첼 로빈슨이 결장 중이지만 피닉스가 어찌든 보면 1옵션하고 뭐 3옵션이 없는 상황이니까 브래들리 빌하고 듀란트가 그러니까 피닉스가 훨씬 더 심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피닉스는 지금 듀란트랑 빌 결정하고 나서 4경기 모두 패배했고 뉴욕은 지금 그럼에도 지금 3연승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최근 3경기 오펜 레이팅 1위가 바로 뉴욕입니다. 다 약팀들만 상대를 했지만 브루클린 2번, 워싱턴 1번 다 약팀들만 상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최근 3경기 오펜 레이팅 1위를 찍고 있을 정도로 뉴욕은 지금 공격 흐름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뉴욕 승을 제가 마에는 안 적었죠. 마에는 볼 수가 없는 경기인 게 뉴욕이 데이터상으로 우선 원정마인이라는 타이틀도 달려져 있는 경기고 동부팀이 서부로 넘어와서 치르는 원정 경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뉴욕이 제가 전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서부팀을 상대했던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나빠요. 전 시즌에 서부팀 상대로 딱 5할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은 5할 승률을 거두면 굉장히 못한 팀인 거예요. 그리고 서부 원정 나간 경기에서는 승보다 패가 좀 유의미하게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서부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전했던 데이터가 남아있는 팀이라서 뉴욕 승마엔을 좋게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바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골스 마에는 3점 적어놨죠. 골스가 올 시즌 패배한 딱 3번 졌죠. 3패를 했는데 이 3패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클리블랜드, 클리퍼스한테 2번. 이렇게 딱 클브라더스한테 딱 이렇게 총 3패를 당한 이런 케이스인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을 좀 살펴봤거든요. 디펜 레이팅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스가 최근에 졌던 경기들 이번 시즌에 졌던 경기들은 다 수비가 평균 이상으로 좋은 팀들한테만 졌고 나머지 수비가 뭐 중위권이라든지 뭐 중하위권이라든지 최하위권이라든지 이런 어중이 떠중이를 상대로는 다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골스가 이겨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골스는 올 시즌 10번의 승리 10승 3패를 거두고 있는 팀인데 10번의 승리 중에서 9번이 핸디캡 승리를 거뒀습니다. 딱 멤피스 전에만 7.5 마인 받고 5점 차로 이기면서 마인을 실패했고 나머지는 다 마인을 성공했어요. 그 정도로 골스는 마인 성이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근데 애틀란타가 직전 뭐 제일런 존슨이 결창을 했음에도 세크 상대로 접전 끝에 클러치 구간 끝에 역배승을 만들어냈지만 골스 상대로 뭐 세크랑 골스랑 팀 컬러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뭐 한 2년 전부터 많이 돌았던 얘기긴 했죠. 근데 골스가 이번 시즌에는 많이 다릅니다. 세크랑은 좀 많이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크는 지금 주전 과부하가 불가피한 팀이고 골스는 더블 라인업인 팀이고 이 자체가 이제 결 자체도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애틀란타가 골스 이 서부 원정연전 치르는 일정에서 골스 상대로 그리고 애틀란타도 정상 라인업이 아닙니다. 지금 냉정히 말해서 지금 팀 내 2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런 존스도 지금 GTD라 가지고 직전 경기 결장했었고 또다시 결장할 수도 있죠. 그러고 벤치 리더이자 그리고 팀 내 거의 3옵션이라고 불리우는 보그단 보그나도비치도 여전히 이번 시즌 내내 결장하고 있죠. 그리고 골스는 직전 경기 좀 클리퍼스 전에 케본 루니의 결장 공백이 좀 커 보였습니다. 근데 복귀를 해요 오늘. 프로버블 상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스테판 커리도 프로버블 상태로 출전 가능한 상황이고
골스가 직전 경기에 완전히 저득점을 기록하면서 좀 망신스러운 클리퍼스한테 그런 패배를 당했겠다. 빡친 모드 나와가지고 애틀 상대로 대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골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중인데 오바는 1점 줬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오늘 본 건 이렇게고, 자, 다시 한 말씀, 이 점수가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클블 마에는 뭐 다시 한 말씀, 이게 3점이 딱 어찌됐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인데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새끼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필라 언더 3점이었는데 왜 조합해 필라 언더 안 갔지?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이게 3점이 2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녹화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적이 다시 흐름 잡아왔죠. 결국에는 흐름 싸움이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느낀 게, 이게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징크스를 관리하고 안 하고가 성적 차이가 넘사벽으로 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멤버십 게시글에 내가 오늘 징크스 관리를 철저히 신경 썼다, 그죠? 그렇게 글을 쓸 때의 성적하고 안 쓸 때의 성적하고 완전 천지 차이로 난단 말이죠. 어까도. 저 아까 솔직하게 이 댈러스 언더가 부러졌을 때, 그리고 이때 딱 부러지는 순간에 레이커스는 핵언더 경기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100% 올락이구나. 100% 올락이구나. 참 좆같다. 이거 징크스 관리해봤자 의미 없네 했는데, 이게 또 기적의 오버가 나서 결국에는 수익을 양껏 걷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쵸? 징크스 관리를 당분간 꾸준히 할게요. 근데 평생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면 우울증 환자 걸 테고, 좀 당분간은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금토일 월요일 날에 주간 패스하고 그날에 좀 하는 쪽으로.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